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위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위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에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발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를 쓰는지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면 사람이 째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돈 때문에 서운해했다가 째째하단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연봉도 비슷비슷하고 양가 부모님 상황도 비슷비슷해서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났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만 챙겼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시댁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라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아까우셨나 봐요. 결혼하자마자 철마다 제철 음식들 보내주시고 남편 생일이면 축하한다면서 용돈도 두둑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그만큼 잘하니까 친정에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엄마가 당신 몸 보양 좀 하라면서 한우 사골 보내주셨다고 하거든? 이거 구워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좀 갔다 올까? 매번 우리만 얻어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안 간 지도 꽤 됐잖아. 이참에 당신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도 좀 가고 그러면 어때? 주말에 별일 없지? 저번처럼 갑자기 약속 생겼다고 안 가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같이 가자. 주말에? 아, 나 바쁜데. 그리고 나처럼 저가댁에 자주 가는 사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회사에서도 나만큼 처가에 잘하는 사람 없더라. 그리고 처가에서도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철마다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나처럼 우리 집에 잘해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쁘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보내주고 잘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런 것도 다 처세술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이뻐서 잘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못해도 예뻐해 주시는 거지. 당신 말은 바로 해. 우리 집에 명절 빼고는 언제 가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면서 뭘 잘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해. 그렇게 따지면 시댁에서는 나한테 더 잘해주셔야지. 나는 매주마다 시댁 갔다 오잖아. 그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떻게 사위랑 며느리랑 비교를 해? 며느리는 이미 이 집 사람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 몰라? 나만큼 하는 사위도 없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당신은 너무 기준이 높다니까. 하여튼 이번 주말에는 시간 안 되고 당신 혼자서 갔다 와. 그리고 사골 구워서 가져다 드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갖다 주고 이쁨 받으면 좋잖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을 챙기면 덤으로 시댁까지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전 시댁이 할 만큼 하고 살았거든요. 주말마다 시댁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휴가를 내서 쫓아가는 것도 남편이 아닌 제가 했었죠.
남편은 시댁에 무심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워낙 서로 무심했는데 친정은 시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친정 오빠들은 워낙 부모님에게 잘했고 올케 언니들에게는 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죠. 당연히 오빠들과 제가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시댁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저녁상 못 차릴 거니? 네 시아버지는 고기 재워서 구워 먹는 거 좋아하니까 한 이틀 전에 고기 사다가 재워놔라. 국은 뭐 미역국 하면 될 거고 전도 몇 가지 붙여야 상차림이 좀 괜찮지 않겠어? 저번에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하자고 했지? 근데 이번에 생일 축하해준다면서 이모들이 온다네. 그냥 수저만 넣으면 되니까 괜찮지? 아,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생신이요. 제가 좀 바빠서 직접 상은 못 차릴 것 같아요. 주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아버님 생신은 밖에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꼭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생신밥 먹어요, 어머님. 뭐?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일이 중요하니? 집안이 중요하니?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척척 챙겨야지. 무슨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고 그래? 생신상은 다른 것보다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저번에 네 엄마 생신 때는 네가 직접 가서 이것저것 다 차려냈다면서. 너 지금 친정이랑 시댁이랑 차별하는 거니? 왜? 시댁은 이런 것도 하기 싫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는 저도 오빠들이 같이 다 한다고 해서 옆에서 거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때도 늦어가지고 거의 식사 준비 마무리됐을 때 가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어머님이 생신상 준비하시면 제가 일찍 끝내서 오도록 할게요. 남편도 와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볼게요. 너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지 몰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집안 행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다 준비해야 하는 건데, 아유, 됐다 됐어. 내가 엎드려 절박이지 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신경 안 쓰고 잘하는 짓이다 정말. 시댁에서도 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지만 저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마치 시댁의 종처럼 부려먹으셨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덜했던 듯 했지만 시댁에 무슨 행사라도 있을라 치면 무조건 일을 빼서라도 제가 신경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해가 갈수록 시댁에는 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오빠들이 나서서 먼저 챙기니 전 거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친정이 하는 것만큼 우리 집에 좀 해봐. 엄마가 뭘 하시는지 알아? 당신 결혼할 때는 시댁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 당신이 좀 우리 집도 잘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봐. 친정에서는 거하게 생신상 차려놓고서는 우리 집은 외식하고 땡이잖아.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주말마다 가서 식사 차리고 오는 건 내가 아니고 딴 여자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상차림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오빠들이 알아서 싹 다 요리하고 차려놓아서 나는 그냥 가서 조금 도와준 것 뿐이라니까. 당신이 이상하게 전달을 하니까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자식은 당신이랑 신우들인데 왜 내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그런 생각으로 여태껏 살았던 거야? 와, 진짜 실망이다. 당신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었잖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 나랑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도 부모 아니야? 그러면 양가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쪽은 잘해주고 어느 쪽은 못해주면 당연히 서운하지. 아니, 그니까 내가 뭘 못했냐고. 뭘 못해가지고 서운하다 마다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나 해봤어? 해봤자 명절 한두 번 방문하는 것 빼고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못 챙긴다고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해도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시간을 시댁 일 때문에 양보를 했을 때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더욱 서운했던 건 바로 신우들에게 하는 행동과 저에게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신우들도 다들 결혼해 다른 집 며느리였지만 시부모는 신우들 입장은 생각해주면서도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그런 게 너무 확 보여서 더 서운하더라고요. 예, 가서 과일 좀 깎아서 와. 하나만 깎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담아오고. 오랜만에 식구들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은 저녁에 밖에서 외식이나 할까? 우리 딸들 이번에 고생 많았지? 시댁 가서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면 몸 아프다, 힘들다 하고 좀 뺄 줄도 알아야 돼. 예, 뭐하니? 애들 배고프단다. 과일 내오고 얼른 가서 국이랑 전들 올려서 밥상 차려라.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신우들 온다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도 저희 집 가봐야죠. 남편 내일은 약속 있다고 하니까 오늘 얼른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얼굴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가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들도 처갓집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려고요. 어딜 간다는 거야? 진정해, 지금 간다고? 신우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친정에 지금 간다고 하는 거니? 어차피 너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신우들은 멀리 살아서 이번에 말고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내일 가. 왜? 저녁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럼 저녁은 그냥 여기 근처에서 먹을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갈비나 구워 먹으러 가자꾸나. 아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명절인데 부모님 얼굴은 뵈야죠. 남편은 작년 명절에 얼굴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남편 못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가서 얼굴 뵈야죠. 무슨 오늘만 날도 아니고 다음에 쉴 때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걸. 꼭 오늘 가야 하는 거니? 그럼 저녁 먹고 가. 저녁만 먹고 가서 차 한잔하고 오면 되잖아. 안 그러니? 지금 너만 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 부모님도 더 좋아하시지. 결국 그의 명절은 부모님 얼굴도 못 봤죠. 혼자서라도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며 신우며 시모까지 다 저를 붙잡고서는 한 시간만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일이 있다면서 일찍 집을 나섰고
저 혼자서 친정에 가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곤 했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맺힌 상처는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것 외에도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것들은 정말 많았는데 제 생일날 아무도 제 생일을 모르고 있었죠. 남편 생일 때에는 제가 미리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해놓아서 생일 선물이며 용돈까지 두둑히 보내줬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본인 생일이라며 연락은 해도 제 생일은 축하해주진 않았어요. 민망했던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자기한테 너무 이것저것 시킨다면서 불만 많았으면서 왜 이제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서운해? 여보, 너무 애 같은 생각 아니야?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매 돌아오는 생일을 선물 안 챙겨줬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게 말이나 돼? 됐고, 나한테만 축하받으면 되잖아. 알았어. 오늘은 저녁 집에서 해 먹지 말고 그때 가고 싶다던 식당 가서 사 먹자. 내가 지금 선물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거야?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매 시부모님 생신뿐만 아니라 당신 생일도 시댁 가서 차려놓아야 하고 신우 생일 때 전화 안 하면 난리 나고 생일 선물 뭐 보내줬냐? 얼마나 썼냐? 이런 거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참견하다가 왜 내 생일은 이렇게 조용한데? 원래 그렇게 내가 챙겨주면 그만큼 나도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받으려고 지금까지 챙겨준 거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웃긴다. 남들한테 챙겨주는 건 베푸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무슨 뭘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이 이렇게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챙기니까 식구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당신도 너무한다 정말. 당신 생일에는 미역국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되고 내 생일은 직접 미역국 한번 챙겨주지도 않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선물을 바라니 뭘 바라니? 내가 한 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오히려 옆집 아줌마가 날 더 챙겨주더라. 아침에 생일이냐면서 나한테 빵 사다 주는데 그거 받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알아?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챙겨주는 걸 느끼면서 시댁에서 나는 정말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해가 갈수록 시댁의 이기적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한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하고 유산이 되었을 때 전 시댁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졌어요. 유산을 하고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보냈다면서 말을 해주셨죠. 전 신이나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보낸 해산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오늘 집에 왔다 가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집에 잠깐 들렀다고 하시길래 혹시 집 앞에 택배 온 거 못 보셨어요? 그거 해산물이라 밖에 두면 상하는데 혹시 다른 곳에 치우셨어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해산물 보내오셨거든요. 오늘 바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요. 경비실에서는 택배 올라가는 거 봤다곤 하시는데. 아,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너 그거 다 못 먹어. 어차피 남아서 버릴 거 우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근데 너 오늘 야근한다면서? 어떻게 일찍 끝났어? 그럼 이제라도 집에 올래?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 오늘
야근할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하잖아. 아들도 지금 온다고 하는데 너도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 어머님, 그거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 물어라도 보시지 그러셨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해산물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먹는 게 아까워? 진짜 치사해가지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애기 흘려보낸 거 내가 괘씸해도 꾹꾹 참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 유산한 거 네가 잘 품지 못한 탓도 있지 않니? 그러면 사람이 반성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화낼 일인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유산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제 탓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가끔씩 제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와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곤 하셨죠.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따지면 오히려 가족끼리 너무하다면서 제 잘못이라고 뻔뻔하게 화를 내셨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해봤자 절 보고 예민하고 철없다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유산을 하고 나서 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더욱 우울해했고 남편과 이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내내 술자리를 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었죠. 당신 지금 몇 시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휴가 내고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시험관 하려면 당신도 병원 가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오늘 어디 갔었어?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야, 아이 갖고 싶으면 너나 열심히 해.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거든?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검사 받고 치료 받으라고. 아우 진짜.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와도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빼놓고 엄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고 했으니까 너는 왜 안 간다고 했냐?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님 어떻게든 일 빼서 오라고 하셨는데 일 못 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술 좀 적당히 마셔. 당신 이렇게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난리 나고 당신 그러다가 직장에서 진짜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번에도 사장님 뭐라고 하셨다면서. 잘리든가 말든가. 그깟 회사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고. 너야말로 직장에서 그렇게 몸바쳐 일할 거면 왜 결혼은 했냐? 시댁 일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댁 일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엄마 체면은 뭐가 되는데? 잔말 말고 주말에 시간 비워놔. 알았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술자리에 외박도 자주 하던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밖으로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도 남편은 한동안 일도 구하지 않았죠. 집에만 있으면서 아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국이었지만 남편은 매일매일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쁘니?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길래 너한테 했다.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점심은 아침에 좀 챙겨주고 출근하면 안 되니? 걔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속상한데 너한테 말은 못하고 일이 좋은 쪽으로 풀려야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 차려서 남편 보듬고 달래고 해야지. 아내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머님, 저도 달래고 말도 해봤죠. 아무리 달래보고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까 저도 너무 지쳐요. 매일 술자리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다시 오후에 일어나서 술 마시러 나가고 지금 몇 달째 하루도 쉬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말하려고 해도 술도 안 깨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걔가 혼낼 게 뭐가 있다고 혼을 내?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을 했으면 잘해온 거 아니냐? 네가 옆에서 하도 쪼아대니까 걔도 자꾸 밖으로 도는 거지. 집에서 잘해주면 걔가 나갈 생각을 하겠어? 네가 열심히 곁에서 응원해주고 감싸주면 밖으로 나갈 생각이 들겠냐고. 네가 잘해야 남편도 잘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주는 것 같더구만.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고 지금껏 남편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해본 적도 없어요. 청소며 빨래, 심지어 밥도 자기가 먹고선 치우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애가 있기래 아니면 남편이 밖에서 노름을 해. 경찰서에 끌려가기를 해. 얌전히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어쨌든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달래고 보듬어서 얼른 정신 차리게 하렴.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몫이라고 하였고 점점 저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참고 참았던 마음이 결국 터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저희는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날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면서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부모님한테 아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여기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고작 50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 와서 먹는 것도 다 경험이고 추억이 되는 거야. 봐봐, 엄마랑 아빠랑 너무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한번 좋은 거 대접해드리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너한테도 좋다니까.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한테 50은 큰 돈이잖아.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모아두기라도 했을 텐데. 당신 저번에 내가 적금 만기돼서 잠깐 보냈던 돈 있지? 오늘은 그걸로 일단 결제하자. 나머지 돈도 나한테 다시 보내줘. 그때 쓰고 바로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안 보내주는 건데? 내일도 여기 레스토랑 올까? 알았어. 내일 어차피 처갓집도 갔다 와야 되니까 거기 갔다 오고 한 번에 보내줄게. 오랜만에 처갓집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보겠네. 레스토랑 내일은 예약 다 찼다고 하니까 다른 곳 가야지 뭐. 당신이 알아서 골라봐. 시부모님과 외식하는 비용으로 45만 원을 내고선 남편은 너무나 뿌듯해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아들 잘 낳은 덕분에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해본다면서 칭찬하셨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다음날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괜찮은 식당이 있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동네 해장국집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쳐다보니까 이곳이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보고 온 곳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죠. 결국 처가 부모 외식비는 4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제는 시부모님 모시고 45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4만 원도 안 되는 해장국집을 가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은 데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은 돈 나한테 당장 보내줘.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밤새 알아본 곳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 정성을 돈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부모님이야 동네에 그런 곳이 없어서 레스토랑 모시고 간 거지만 여기는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45만 원이랑 4만 원이랑 말이나 돼? 당신 명절에도 부모님 못 받고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 네 부모가 날 낳냐, 키웠냐? 나 크면서 1원 한 장 보태준 거 없는데 이 정도로 잘해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나 크면서 대신 길러준 줄 알겠네. 전 남편의 말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참아왔던 복수를 터뜨리게 된 것은 바로 다음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 친정에 고가의 안마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죠. 거기다가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시댁이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제가 한 선물을 보고서는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저가있는 안마기며 여행까지 보내드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신 줄 알아? 안마기 해줬다는 소리 듣고서는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웠어. 당신 진짜 사건 제대로 쳤네. 얼른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죄하고 똑같이 안마기 사드려. 내가 왜? 난 이제 그 집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당신 부모야말로 내가 크면서 1원 한 장 보태준 적 있나?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내 열심히 일하는 돈으로 아들한테 밥 얻어먹고 장도 보고 그러는 건 어디서 나온 법이야? 염치가 있으면 백수 아들한테 밥 얻어먹지는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미쳤어? 당신 부모라고 했어,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너 이렇게 하는 거 차별이야. 어디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그따위로 대?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우습냐? 그래, 우습다. 우스워 죽겠다 아주. 그러니까 헤어지자.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이따위 대접해놓고서는 왜? 당하니까 억울하고 분하니? 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부모한테 들어간 돈이나 계산해봐. 그거 다 계산해보고 못 받은 돈은 서로 주는 걸로 하는 건 어때? 못하겠지? 가진 건 뭣도 없는 게 꼴에 자존심 세우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나 너랑 못 살아. 알아?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랑 못 사는 거야. 얼른 우리 집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나한테도 사과해.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지랄은 너네 집 가서 너 혼자 하시고요. 나야말로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부터 갈라서자. 아, 지금까지 내 돈 써왔던 거 고스란히 가져다 놓을 생각이나 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역시나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빌기를 바랬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선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가서 빌어야 하는지,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세월의 정도 무참히 떨어지게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사실 그간 남편에게 복수만 하려고 칼을 갈아왔는데 뒷조사를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금이 만기되면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겠다고 했던 돈도 적금도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고 온통 술집에 쏟아 부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돈으로 시모 옷이며 가방이며 시부 골프채며 알차게도 썼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면 시부모와 함께 비싼 음식점 투어도 해가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간 시모가 저에게 욕을 했던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의 독설과 재산 탕진, 차별 대우 등으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불리하게 작용했고 집은 제 명의가 되었어요. 당연히 차별 대우를 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자기 부모가 귀중하던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무신경한 아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며느리로 있는 동안에는 시댁 행사는 오로지 저만 챙겨왔으니 제가 없어지자 그 누구 하나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얼마 전 시모 생일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니까 행복하냐?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너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 참, 엄마가 그거 듣고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장 재결합하자고는 안 하겠지만 한 번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집 다 개판 났어. 너 없으니까 집이 난리야. 왜? 그렇게 나한테 못해서 부족하다 할 때는 언제고 무슨. 당신이랑 앞으로 할 얘기도 없고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엄마가 속이 상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장인어른은 잘 계시지? 저번에 연락드리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그래도 사이였는데 전화라도 좀 받아주시지. 엄마가 미안하대. 네가 워낙 잘해서 조금만 더 채근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널 낳았니? 아님 키웠니? 무슨 안부 연락을 해? 우리 남남이야. 앞으로 평생 볼 일 없는 남남. 그렇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떵떵거리더니만 이제 와서 웬 꼴값이야? 그 잘난 집안에 어디 한번 잘난 며느리 다시 한번 들이면 되겠네.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전화고 문자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잘해야 하는 거 모르니? 널 낳고 키운 네 부모, 네가 잘해. 듣기론 저와 이혼을 하고서 시댁 식구들은 생일, 명절, 어버이날이고 모든 행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시모 생신에 시모가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선 있을 때나 잘하지 싶더라고요. 이번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올케 언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오빠들이 우리 집 잘 챙겨라 말해본 적 있냐 물어보니 결혼하고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선 제 결혼 생활은 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